퇴직 후 생각했던 삶과 전혀 달랐다. 나 정도면 됐지, 3억이면 안정적일 거야. 퇴직 당시 53세 은행원이었던 김현수 가명 씨는 그렇게 생각했다. 30년 동안 성실히 일했고 퇴직금 3억에 약간의 저축도 있었으니 이제 좀 쉬면서 살겠다는 꿈을 품고 퇴직을 결심했다. 그러나 1년 만에 그의 생각은 산산조각이 났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매달 줄어드는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마땅한 수입 없이 소비만 하는 삶이 불안했다. 그냥 몇 년 쉬면 다시 일할 수도 있겠지라고 가볍게 여겼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노후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겪은 현실은 지옥이었다. 왜 그의 은퇴는 실패로 돌아갔을까? 우리가 놓치는 은퇴 후의 치명적인 함정 3가지를 살펴보자. 1. 3억이면 충분한 줄 알았다. 예상보다 빨리 바닥나는 은퇴 자금. 김현수 씨가 퇴직할 때 가진 자금은 3억 원. 숫자만 보면 적지 않은 금액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인 지출을 계산해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월 생활비 300만 원, 1년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만 원. 단순한 계산만 해도 3억은 10년도 못 버티는 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예상 못한 의료비 50대 중반이 되니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다. 허리 디스크 치료와 혈압약, 치과 치료 등으로 1년에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갔다. 가족 행사 비용, 결혼식 축의금, 부모님 용돈, 아이 교육비까지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다. 예상 못한 물가 상승. 2020년 이후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5%를 넘어서고 있다. 김현수 씨가 예상했던 3억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나는 10년 이상은 충분할 줄 알았는데 5년도 안 돼서 불안해졌다. 결국 그는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쉬려던 계획을 접고 다시 일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쉬면서 소일거리나 하면 되겠지? 그 재취업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은행에서 30년 일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김현수 씨는 퇴직 후 다시 일하려 했지만 세상이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나이의 벽 50대는 뽑지 않습니다. 기술의 변화, 금융업 경력,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직급이 높았던 경력 과거 팀장급이면 급여가 높을 것 같아서 부담스럽네요. 이력서를 50군데 넘게 넣었지만 연락이 오는 곳은 거의 없었다. 과거의 커리어는 그의 자랑이었지만 퇴직 후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 결국 그는 카페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다. 그러나 월급은 200만 원도 채 안 됐다. 나처럼 경력 있는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일반 직장인들은 더 어려울 거야. 노후에는 무조건 수입이 있어야 한다. 퇴직 후에도 수익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일 안 하고 쉬면 행복할 줄 알았다. 무료함과 우울증의 늪. 퇴직 전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고역이었지만 막상 출근하지 않으니 너무 심심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우울해졌다. 돈을 쓰는 건 즐거웠지만 벌지 못하니 불안감이 커졌다. 은퇴 후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된 것 같았다. 이 문제는 김현수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은퇴 후 우울증과 무료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직장에서 존재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퇴직 후 갈 곳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무너진다. 사회적 관계 유지가 필수. 동호회, 봉사활동, 파트타임 일자리 등 새로운 커뮤니티를 찾아야 한다. 일을 해야 한다. 수입을 떠나서라도 일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새로운 목표가 필요하다. 은퇴 후에도 도전할 것이 있어야 삶이 활력을 유지한다. 다시 생각해보면 나는 돈만 모았지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현수 씨의 사례를 보면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이 있으면 된다는 문제를 넘어선다. 은퇴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3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1. 은퇴 후 돈 걱정 없도록 최소한의 지속적 수입을 만들어라. 국민연금, 개인연금, 배당주 투자, 임대수익 등 계속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한다. 퇴직 후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미리 준비하라. 2. 퇴직 전에 일할 기회를 만들어라. 나이 들어서 재취업은 어렵다.
50대 중반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정년 전부터 소규모 창업, 프리랜서, 강의 등 다양한 수입원을 실험해보자. 3. 퇴직 후에도 바쁘게 살아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운동하고 새로운 도전을 찾아야 한다. 퇴직 후 삶을 의미 있는 목표로 채워야 한다. 퇴직 후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힘든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김현수 씨처럼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은퇴했다가는 큰 후회를 하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준비하라. 퇴직 후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절벽이다. 앞서 김현수 씨의 사례를 통해 퇴직 후의 현실이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코 김현수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나마 낫지. 너. 지금도 많은 5060대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난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너. 연금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같은 길을 걷게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번에는 은퇴 후 생존 전략을 더 깊이 살펴보자. 1. 퇴직 후 고정비가 줄지 않는다. 생활비 줄이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은퇴 후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일을 그만두면 소비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소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난다. 이제 시간이 많으니 여행도 다녀야지. 여행 비용 증가. 몸을 챙길 때가 됐으니 좋은 음식 먹어야지. 식비 증가. 운동도 해야 하고 취미도 즐겨야지. 각종 활동비 증가. 특히 고정비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주거비 전월세 비용이 오르거나 유지비 관리비, 수도 전기료 등은 은퇴 후에도 그대로.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늘어나고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자녀 지원비 이제 독립했겠지? 라고 생각해도 예상치 못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한다. 절약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로. 노후 주거를 미리 고민해야 한다. 집을 유지할 것인지 작은 집으로 옮길 것인지. 2. 퇴직 후에도 일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김현수 씨처럼 다시 일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 퇴직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가장 흔한 실패 시나리오. 나이 들면 몸이 힘들어도 택배나 대리운전 하면 되겠지? 건강 문제로 오래 버티지 못한다. 기술이 없지만 막상 닥치면 뭔가 할 수 있겠지? 아무 준비도 없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다. 퇴직하면 쉬면서 적당한 일자리를 찾아야지. 그때는 이미 늦었다. 퇴직 전에 꼭 해둬야 할 것들. 작은 부업이라도 시작하라. 강의 컨설팅,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판매, 농사 등. 지금 당장 수입이 안 나와도 은퇴 후 할 수 있는 일로 연결될 수 있다. 노후에도 가능한 직업을 찾아라. 몸을 쓰는 일보다 지식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 유리하다. 50대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자격증, 기술을 미리 준비하자. 연금 외에 소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국민연금, 개인연금, 부업, 소득, 배당소득, 다양한 소득원이 있어야 한다. 핵심은 퇴직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 3. 퇴직 후 인간관계가 사라진다. 외로움과 무료함 극복법. 퇴직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이다. 직장을 나오는 순간 연락이 뚝 끊기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 겪는 인간관계 문제. 동료들과 매일 얼굴 보다가 이제 혼자 있다 보니 적적하다. 밖에 나갈 일도 없고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는 느낌이다. 내가 무능력해진 것 같고 자신감도 떨어진다. 해결책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라. 동호회, 봉사활동, 재취업, 취미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맥을 만들자. 부부 관계를 개선하라. 은퇴 후 부부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함께할 취미나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가져라. 은퇴 후에도 나는 아직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 결론 은퇴 후에도 바쁜 사람이 행복하다.
결국 은퇴 준비는 돈 일인간 관계가 전부다. 김현수 씨의 사례에서 보듯 은퇴 후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빨리 바닥났다. 일을 안 해도 괜찮을 줄 알았지만 다시 일하려니 너무 어려웠다. 편하게 쉬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무료함과 외로움이 컸다. 퇴직 후의 삶이 행복하려면 생활비 절약, 소비를 줄이고 고정비를 낮춰라. 퇴직 후에도 소득 창출 부업, 재취업, 투자 등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라. 사회적 관계 유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사회에서 역할을 유지하라. 50대라면 지금 당장 은퇴 후를 준비하라. 50대 중반을 넘어서면 더 이상 실수할 기회가 없다. 퇴직 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의 은퇴 준비는 안심할 수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돈, 일, 인간관계를 준비해 완벽한 은퇴를 맞이하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은퇴 후 고정비용 체크하기. 새로운 소득원 만들기. 퇴직 후 인간관계 유지할 방법 고민하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한다. 퇴직 후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다. 하지만 준비 없이는 지옥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향한 여정을 준비하면서 안정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재정적인 준비, 건강관리, 취미생활 등을 고민하며 안정된 노후를 꿈꾸지만 때로는 그 준비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비극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64년생 어 씨의 경우 철저한 은퇴 준비를 통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았으나 은퇴 후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은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그리고 예기치 못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64년생의 은퇴 실패, 완벽 준비가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불렀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향해 가는 길을 준비하면서 자신만의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저축하고, 투자하고, 건강을 챙기고, 은퇴 후에 할 일들을 생각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준비가 예상치 못한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은퇴 준비가 잘못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 안정이라는 덫에 빠지다. 어 씨의 이야기. 어 씨는 64년에 태어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30대부터 은퇴 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죠. 은퇴 연령이 다가오면서 어 씨는 재정적으로 꽤 탄탄한 기반을 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융상품, 부동산, 그리고 조금은 모험적인 투자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며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삶을 보낼 준비가 되었죠. 어 씨는 그 누구보다 완벽한 은퇴 준비를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는 그토록 바랐던 여유로움을 경험하기보다는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와 외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은퇴 후 어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가 예측한 것과는 다르게 생활비가 조금씩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 나머지 일상적인 소비 패턴을 놓치고 말았죠. 또 그동안 계속 일에 매달려 온 탓에 인간관계나 사회적 활동은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인 여유는 있었지만 감정적인 공허와 외로움에 빠지게 되었고 점차 심리적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은퇴 준비가 돈이나 자산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한 재정적 준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해도 그 외에 중요한 요소들 심리적 준비나 인간관계, 취미와 여가 생활을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비극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어 씨처럼 은퇴 후에 정체된 삶을 살게 되면 자아를 잃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준비가 철저할수록 예상치 못한 빈자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2. 건강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 B 씨의 이야기. B 씨는 65세의 은퇴자가 될 때까지 체력을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고 식단을 챙기며 건강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았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셈이죠. 그가 은퇴한 후에도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신적 건강이었죠. 매일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B씨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문제를 운동으로 해결해왔던 B씨는 은퇴 후 갑자기 혼자 남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취미나 사회적 활동 없이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정신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몸은 건강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죠. B씨의 경우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하며 신체 건강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에 빠진 결과 정신 건강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몸은 강했지만 마음은 약해졌고 그로 인해 은퇴 후 삶은 매우 힘든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은퇴 후 건강을 생각할 때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인 준비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3. 사회적 고립 C씨의 이야기. C씨는 62세에 은퇴한 후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쉬었고 평소와 다르게 외출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어느 정도 만족했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점점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고 친구들 역시 바쁜 생활을 하느라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C씨는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은 점차 커져갔고 그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 몇 달간 아무런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대화할 사람도 소속감을 느낄 곳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심리적으로 힘들어졌고 이로 인해 신체 건강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C씨처럼 사회적 활동을 소홀히 한 결과 은퇴 후 고립된 삶을 살게 되면 정서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다양한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면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기 쉽고 이는 결국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은퇴 준비가 단지 재정적 준비나 건강 관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어시처럼 재정적으로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심리적 문제에 빠지지 않으려면 취미생활, 인간관계 유지, 자기 개발 등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또한 B씨처럼 신체 건강에 너무 집중해 정신적 문제를 간과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며 C씨처럼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갈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지 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은퇴 후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준비가 잘 갖추어졌을 때 은퇴 후 삶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적인 안정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충분한 자산을 확보하고 적절한 연금을 마련하며 퇴직 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재정적인 준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실질적인 문제들에 직면하며 그동안 준비한 것들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재정적 안정보다 중요한 것들. 재정적으로 안정된 은퇴를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적 안정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시처럼 철저히 재정적 준비를 마친 후 은퇴한 사람들조차 삶의 질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심리적 준비와 사회적 관계의 부족 때문입니다. 씨는 은퇴 후 경제적인 걱정은 없었지만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인 공허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2. 정신적, 정서적 준비.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공백입니다. 직장에서의 일과 책임감이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신적, 정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것인가를 계획해야 하며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아 실현입니다. 은퇴 후에는 일과 관련된 목표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욕구가 필요합니다. 취미나 봉사활동, 자기개발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씨는 은퇴 후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느끼고 정서적으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자기 존중감을 잃는 사람들은 종종 우울감에 시달리거나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가 직장에서의 역할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삶을 채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에서의 만남과 활동이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물론 동호회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C씨는 은퇴 후에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만남을 넘어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과거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그 자체로 큰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신체적 건강 유지. 은퇴 후에는 신체적 건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동과 식사는 기본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지만 은퇴 후에는 건강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처음에는 운동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체중을 줄여야 한다는 목표보다는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D씨는 은퇴 후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활력을 얻었습니다. 또한 식습관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식사 패턴이 불규칙해지거나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씨는 은퇴 후에 식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고 그 덕분에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5. 미래에 대한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 더 이상 구체적인 업무나 일상적인 목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은 오히려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F씨는 은퇴 후
여행을 가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매달 조금씩 준비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 계획 덕분에 은퇴 후에는 여행을 떠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고 이로 인해 더욱 활기찬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6. 마무리.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준비, 사회적 관계,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시 BCTC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 삶이 재정적인 안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가 철저할수록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준비가 이루어질수록 은퇴 후 삶의 질은 훨씬 높아집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자신만의 행복한 은퇴를 위해 조금씩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그 준비가 바로 여러분의 은퇴 후 행복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내가 은퇴를 하면 어떻게 살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근무할 땐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퇴직금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 막상 은퇴 후의 삶은 먼 미래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달력을 들여다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하고 깜짝 놀라실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급히 준비하려 하지만 이미 기회가 놓쳐버린 듯한 기분에 당황스러워집니다. 오늘은 연금 280, 63세 전직 교사 은퇴 후 벼랑 끝에 몰린 사연이라는 제목을 통해 은퇴 준비에 대한 중요성과 은퇴 후의 삶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연금 280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은퇴 후 한 달 한 달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점을 놓치면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63세 전직 교사의 이야기. 막상 은퇴해보니 생각보다 더 큰 지출. 63세에 퇴직하신 전직 교사 어씨는 주변에서 교직이면 연금이 괜찮지 않아? 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사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게다가 퇴직 당시엔 월 280만 원 정도면 대충 먹고 살만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 반, 아니란 반의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은퇴 후 막상 살림을 꾸려나가 보니 생각보다 지출이 훨씬 큰 데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1. 은퇴 후 숨은 비용들. 현역 시절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 자잘한 지출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전기료나 상하수도 요금 같은 공과금이 오르면 어차피 월급이 들어오니까 별 수 없지 하고 넘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 번씩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모든 청구서를 맞추려니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은퇴 후 생각지도 못했던 의료비나 점점 오르는 물가 부담까지 겹치면 어떻게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나가지? 하고 놀라게 되는 거죠. 이 여행 다니고 싶었는데의 좌절. 어씨는 은퇴 후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즐길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아진 병원비, 그리고 자녀나 손주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생기면 쓸 돈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니 오히려 여행은커녕 집 근처 카페 한번 가는 것도 아껴야 한다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그러면서 내가 교직에 있으면서 재정을 좀 더 잘 관리했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3. 마음가짐의 변화. 하지만 어씨가 느낀 가장 큰 부담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나 이제 현역도 아니고 추가 수입을 만들기 쉽지 않은데 하는 불안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은퇴 후 돈을 버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치 않으니까요. 내가 나가서 잠깐 일이라도 할까? 싶다가도 60대가 넘으니 쉽지 않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작 현역으로 일할 때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매일매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어떻게 재정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꾸려나가느냐? 라는 거죠. 2. 59세에 조기 은퇴한 영업사원의 사례. 예상치 못한 퇴직과 가파른 재취업의 벽.
두 번째로 만나볼 분은 59세의 회사 구조 조정으로 조기 은퇴한 B씨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60대 중반까지 일할 요량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로 한순간에 수입이 끊겨버렸죠. 당장 퇴직금과 소정의 실업급여가 있긴 했지만 그건 몇 달 못 버티고 소진될 금액이었습니다. 50대 후반 취업시장의 현실. B씨는 한때 영업사원으로 꽤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기도 했고 나름대로 어딜 가도 영업 쪽 일자리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59세의 나이로 재취업 시장에 나가보니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싸늘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젊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경력은 훌륭하시지만 연령대를 조금 더 낮게 보고 있거든요. 하는 식의 대답을 여러 곳에서 듣게 되었죠. 이 연금 준비의 사각지대. B씨가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느낀 가장 큰 문제는 은퇴를 위한 연금이나 저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퇴직금에만 기대어 몇 달 버티다 보니 이래서는 곤란하겠다 싶어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고 연금 개시 시점도 아직은 멀어 보이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설령 국민연금을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액수가 생각만큼 크지 않으니 생활비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결국 노후 준비는 남일이 아닌 나의 일. B씨의 경험에서 우리는 난 아직 젊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위험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본인이 예정보다 빨리 직장을 나오게 될지 아니면 정년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은퇴 이후 삶을 그려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점이 다시금 강조됩니다. 갑작스러운 퇴직 앞에서 마음의 준비와 함께 재정적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66세 식당 창업을 꿈꿨던 은퇴자, C씨 막상 문을 열어보니 현실은 적자.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유형인데요. 66세에 과감하게 작은 식당을 창업하신 C씨 이야기입니다. 현역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언젠가 작은 팝집을 하나 열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가게 문을 열어보니 가게 월세와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에 예상보다 큰 비용이 들어갔고 수입은 생각만큼 나지 않아 매월 적자가 났습니다. 일 은퇴 후 창업 만만치 않은 이유. 특히 음식 장사는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날씨가 안 좋아도 한 달 매출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죠. C씨 역시 아침부터 밤까지 서서 일하느라 몸이 성치 않았다고 해요. 10년쯤 젊었으면 몰라도 66세에 시작한 장사는 체력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이 사업 손익분기점을 못 맞추다. 초기 몇 달간의 적자는 흔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버티면 단골도 생기고 매출이 오르리라 기대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닌가? 라는 후회가 들었고 결국 몇 달 만에 문을 닫을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죠.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하루에 어느 정도 매출이 필요하고 최소한 어느 정도 인력을 써야 하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볼수록 마이너스가 크게 잡히는 겁니다. 준비 없는 창업은 위험. 은퇴 후 창업은 소자본으로 시작하든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든 항상 위험이 뒤따릅니다. 특히 업종에 대한 사전 지식과 경험이 없이 퇴직 후에는 작은 가게라도 하나 운영해야지라는 막연한 계획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오히려 은퇴 자금을 한꺼번에 날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C씨 사례에서도 보듯 한 번의 실패로 퇴직금을 대부분 소진하게 된다면 노후 자금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은퇴 준비에서 놓치면 안 될 포인트.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 준비는 단순히 월 얼마를 모으자라는 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비, 의료비, 어닉스펙티드한 지출, 본인이 하고 싶은 취미나 활동,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지원, 여행, 작은 창업까지 은퇴 후에는 의외의 지출도 많고 수입을 다시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인 예산 수립. 현재 내 연령, 예상되는 연금 수령액, 보유 자산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금 280이면 되겠지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부 항목별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 대비. 은퇴 후에는 병원 갈 일이 늘어나기도 하고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 의료비 지출이 커질 수 있어요.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상태를 점검하고 만성질환이나 노후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은퇴 후 수입 다각화. 혹시라도 재취업이나 프리랜서, 자영업 등의 계획이 있다면 은퇴 전에 미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성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막연히 퇴직금과 연금만 바라보자기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고정 수입원을 여러 갈래로 만들어 놓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커집니다. 정서적 사회적 준비. 이제 퇴직하면 뭐 하지? 라는 심리적 공허감이 꽤 크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 취미생활, 봉사나 모임 등으로 은퇴 후 삶의 활력을 유지할 방법을 미리 고민해 두면 좋습니다. 자녀 지원과 본인 노후의 균형.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건 부모로서 당연히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지만 그로 인해 내 노후 자금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부모가 너무 희생해서 나중에 자신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면 결국 자녀도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어지거든요. 5. 마음가짐의 전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부터 시작하기. 현실은 아직 은퇴까지 멀었으니 나중에 생각해도 되겠지라고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직장에서 나오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계획대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건강 문제로 쉬어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재정 상태를 돌아보고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월세,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각종 공과금, 식비, 보험료까지 모두 리스트업 해보세요. 현재 준비된 연금은 실제로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부부가 함께 산다면 상대 배우자의 연금이나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혹은 보호자가 종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안 쓰는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저축 혹은 투자 상품에 꾸준히 넣어두세요. 6. 결론. 은퇴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긴 여정. 연금 280, 63세 전직 교사 은퇴 후 벼랑 끝에 몰린 사연이라고 하면 남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이 머지않아 맞닥뜨리게 될 현실이기도 합니다. 은퇴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 이후 오랫동안 계속될 또 다른 삶이니까요. 우리가 흔히 은퇴하면 이제 편하게 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시점부터가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체력은 예전보다 떨어지고 가족의 형태나 역할도 달라지고 심지어 내가 가진 경제적 자원은 무척 제한적이니까요. 결국 은퇴라는 새로운 시작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위 세 분의 사례처럼 너무 이른 시점부터 금전적 정서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 준비한다면 비교적 적은 연금으로도 나름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 열릴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지금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은퇴 이유를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거고요. 이미 은퇴했다면 지금이라도 지출 구조와 생활 방식을 재점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랜 B를 세우는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야기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주변 지인들과도 은퇴 생활에 대한 생각을 자주 나누고 정보 공유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나가 보세요. 결국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챙기는 것이니까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나의 삶은 계속되고 그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건강과 재정을 동시에 챙기는 은퇴 생활,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봐요. 공기업 퇴직 후 충격적인 현실. 연금만 믿고 노후 준비하면 안 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은 공기업에 다니는 이들이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꽤 괜찮은 연금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공기업 출신이라도 연금만으로는 예기치 않은 노후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몇몇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 첫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60대 초반의 공기업에서 퇴직한 김 씨입니다. 김 씨는 30년간 공기업에 몸담고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퇴직 당시 매월 약 250만 원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금액이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각했던 것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가 크게 늘었고 자녀의 결혼 비용과 주택 유지비 같은 추가 지출이 생겼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김 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연금은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는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노후가 안정적일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입니다. 2. 물가 상승에 대비하지 못한 퇴직자. 두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물가 상승의 문제를 간과한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65세의 공기업에서 퇴직하고 매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연금의 실질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식료품과 공과금의 상승으로 박 씨는 연금만으로는 이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연금의 액수만 보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을 고려한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박 씨처럼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연금만으로는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3. 갑작스러운 가족 부양 부담.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가족 부양 부담을 떠안게 된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58세의 공기업에서 퇴직한 후 연금으로 생활하던 중 갑작스럽게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요양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 씨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겪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자신의 생활비도 빠듯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부양 문제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이 사례는 연금이 아무리 안정적이라도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요즘은 자녀 부양이나 부모님 돌봄 문제로 인해 노후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씨는 결국 부업을 찾아야 했고 다시 경제활동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기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 퇴직했더라도 연금만으로는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생각지 못한 지출, 물가 상승, 그리고 가족의 부양 부담까지 고려하면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연금을 보충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계속하거나 은퇴 전에 미리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기업 퇴직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적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금만 믿고 준비를 소홀히 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며 오랫동안 성실히 일한 사람들에게 연금은 큰 위안이 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 출신이면 노후 걱정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연금만으로 노후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금이 생활비를 일정 부분 충당해 주기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과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1. 연금 외 추가 소득원 마련의 중요성. 첫 번째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연금 외의 추가 소득원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일을 그만두고 휴식이나 여유를 즐기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물가 상승은 연금 수령액의 실질 가치를 점점 더 줄여놓았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연금 외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부터 관심 있는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작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유롭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 블로그 운영 또는 소규모 창업을 통해 연금 이외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생활비를 보충하고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생활비 절감을 위한 소비 구조 재정비. 두 번째로는 소비 구조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절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공기업 퇴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다가 재정적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미리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거비와 교통비 등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은퇴 후에는 유지비가 적게 드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취미나 습관들을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취미 대신 비용이 적게 드는 여가 활동을 찾거나 물건을 새로 사는 대신 중고품을 활용하는 등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의료비 대비는 필수. 세 번째로는 의료비 대비입니다. 퇴직 후 가장 크게 늘어나는 지출 중 하나가 의료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퇴직자라도 건강 문제로 인해 연금의 상당 부분이 의료비로 빠져나가면 생활비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평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에 대한 대비책으로 실손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족 부양에 대한 사전 계획. 네 번째로는 가족 부양 문제입니다. 예상치 못한 가족 부양 부담이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이나 부모님의 돌봄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려면 가족과의 사전 협의와 재정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도 중요하며 부모님 돌봄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부담을 떠안기보다는 가족 간에 상호 협조하여 재정적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5. 은퇴 후 사회활동 유지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사회적 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만 안정된 삶이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기업 퇴직자들은 대개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서 벗어나면서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나 취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을 활용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기업 퇴직자라도 연금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소득원 마련, 소비 구조 재정비, 의료비 대비, 가족 부양 계획, 그리고 사회적 활동 유지는 노후를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수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각적인 대비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연금이 제공하는 안정성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안락한 노후를 결정짓습니다.